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원효결서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효결서의 전반적인 전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대별로 전개되는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 대사께서 쓰신 예언서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전개되는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예언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천유오성 지유오행 천문성수 지주산천 기행어지 형려어천 인행찰기 일입인기 칠정추기 유통종시 지덕상제 천광하일 음영조양 음양상견 복록연기 음양지승 양이거심 천지소엄 지지소성 형지기축 만물화생 기성이응 기복급인이라. 이와 같은 차요도형이 상하상수해서 이성일체가 돼서 재지화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기로서 변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모든 땅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기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어떤 움직임을 형성을 하게 만들어서 땅에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으로 칠정축이 어떤 정권이라든지 새로운 왕조라든지 어떤 일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통종시, 그런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 막을 내리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국조 통일신라 시대가 이제 변천, 통일신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원효대사가 쓸 이 원효 결서를 쓰실 당시에는 통일신라 시대였지만 통일신라 시대가 이제 앞으로 저물고 국조가 변천돼 가지고 왕조가 출흥해서 송악에 400년간을 가는 왕조가 나오는데 불사가 성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불사가 성행을 하는데 불사가 성행하는 그런 왕조를 건립을 하고 난 뒤 조금 지나서 원풍, 원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이 또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고려 왕조가 막을 내리는, 이렇게 예언이 돼 있죠. 고려 시대에 대해서. 그 다음은 조선 시대에 대해서는 청구송조 귀색상기. 여기서 귀색상기, 아주 기티나는 빛깔의 좀 큰 그릇이다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이제 이성계 태조, 이성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제 능출해가지고 잘 위화도 강을 잘 건너가지고 능출, 조선 시대를 능히 출범시켰죠. 그런데 문숭무천, 문인만 너무 숭상하고 무천, 무인들은 너무 천시하다 보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외침 8년, 외가 침입해 와서 8년간을 창생들이 도탄에 빠지는구나, 이런 구절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임사지간, 그 임진년과 계사년 그 사이에 강산이 초토화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예언서에 아주 글씨가 따르게 예언에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좀 정신 차리고 나라를 잘 유지를 하는가 봤더니 고륙상쟁하면서 서로 그냥 형제들 간에 그냥 서로 죽이는 이런 당쟁 싸움이 벌어지는구나. 그런데 노론이다, 소론이다, 남인이다, 북인이다 하는 이런 사색이 아주 무색하구나. 아주 무슨 색깔이 없구나. 그러니까 백성들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뭐가 남인이 중요하고 뭐가 북인이 중요하고 노론이 중요하고 소론이 중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부재경술 외침병토다. 조선시대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부재경술 외침병토다. 외가 침입해서 병토, 아주 우리 영토를 합병해 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언서에 나오죠. 그것이 부재경술 때, 경술
국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술련에 1910년도 경술련에 우리가 부재, 여기서 부재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효결서에. 그래서 왜 부재냐는 거예요. 왜 부할 부자가 나왔냐고요? 왜? 왜 부재 경술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왜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땅을 뺏겼는데 왜 부재 경술, 그 해가 왜 부재라고 했을까요? 이거 돈 받고 나라 팔아먹었다는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부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왜가 침략해서 우리 조선을 망하게 하는, 조선을 합병하는, 흡수하는, 이렇게 식민지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효대사께서 왜 부재라고 했을까요? 이거 돈 받고, 이 돈발에서 하는 을사오적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결과적으로 원효대사는 그 문무왕이, 태종무열왕이, 이제 그 아들이 문무왕이 이제 완전히 통일을 완전히 이루고 되게 이 왜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암시적인 그런 게 있었는지 되게 그 수중의 나를 묻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왜를 내가 지켜주겠다 해도 호국용이,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노라, 내가 해령이 되겠노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조시대 때 외침 8년에서 8년 동안 창생도텐 됐죠. 결국은 또 강산초토 됐죠. 그러다가 결국은 당쟁 싸움 하다가 결국 또 왜가 와서 아주 땅을 전체를 다 뺏겨버리는, 임진왜란은 전쟁을 치렀다고 하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는 그냥 완전히 나라를 뺏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두려워했던, 걱정했던 이 왜라는 것에 대한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을 우려해서 원효대사가 만들어 놓으신 예언서에도 이렇게 왜라는 것이 이후에도 이렇게 원나라에다 또 조공을 바치지 않나, 왜에다가 나라를 뺏기지 않나 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죠. 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전개되는 예언 내용이 기미중분 강산진동,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가 된 거죠. 일제 식민지가 되고 나서 기미중분이다. 이건 이제 기미 1919년도 3.1운동, 3.1 만세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산이 진동한다. 왜냐하면 뭐 온 국민이 그냥 태극기 들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강산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만세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 공수하방이다. 공수하방. 이게 뭡니까? 빈손 들고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어디로. 빈손 들고 방방곡곡 어디를 가느냐. 삼삼하인 33명의 기미 독립 선언 이 하신 그분들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서에는 정확하게 공수하방, 삼삼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솔, 이게 연자가 아니라 이제 란이죠, 란. 란이야, 이게 란솔시운 복록주도라. 그러니까 란솔, 어떤 그 여린 이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새롭게 운을 열었다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라는 것에서 새로운 쪽으로 물길을 땄다는 거죠. 3.1 운동이라는 것이. 그때 그 강산이 진동되는 그런 에너지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저 우주의 중심 자미궁에 그 곳에서 다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의 길로 이렇게 울로가 트여지는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3.1 운동을 하고 나서는 더 이제 핍박을 받게 됐죠. 그래서 복록이 참 이제 거의 뭐 진창길이구나 이런 이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예언 구절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당년 천시개원 외망지조 정축 6년 외침 중원이라 의류 입추 외적 자태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은 병자년에 1936년 병자년에 천시가 개원되고, 그러니까 천시가 원효결세에서는 뭐 천시라든가 또는 자미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열렸다, 개원. 그러니까 무슨 의사 결정체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 우주에는 이 지구를 다스리고 지구를 관장하는 뭔가 이 하늘의 중심 의사 결정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자미궁에 이 신인이 머무는 그 삼일신고 보면은 일신육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궁이 있다. 이렇듯이 이렇게 다들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어떤 그 회의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천시개원, 자미개원, 자시개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원됐다. 마치 우리 국회가 이렇게 개원됐다는 것처럼 어떤 그런 회의를 여는 것 같아요. 이 지구의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래서 천시가 개원돼 가지고 일본은 망조로 가게 되니까 이듬해 외침 중원한다 이거. 천시 개원돼서 외망지조. 외가 이제 망하는 지조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천시가 개원돼 가지고 천시가 개원돼서 어떻게 했다? 아이고 저 일본 안 되겠다. 저렇게 공수하방 삼삼하인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이 한복 입고 그렇게 막 독립 만세 운동하는 이런 에너지가 쫙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천시가 개원된 거예요. 이제 외는 망하는 징조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 다음에 1936년이 병자년이잖아요. 병자년 다음에 이듬해 1937년도에 중일 전쟁을 일으켜요. 일본이. 그래서 그게 한 6년간 갑니다. 6년간. 6년간 가고 그리고 나서 의류 입추라. 이게 외가 침략을 해. 중원을. 그리고 또 진주만도 습격하고 하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몇 년 지납니까? 한 6년 지나고 나서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하는 거죠. 외군들이 외가 스스로 물러난다. 원폭 투하로 결국 일본이 두 손 들게 되는 거죠. 가을에 드디어 외가 스스로 물러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딱 원효결서는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통일신라 시대 때 이렇게 정확하게 병자년에 천시가 열려가지고 천시가 열려서 일본을 망조로 가게 해서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진주만을 습격하게 하고 해서 결국은 원자폭격으로 외적이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1945년도 입추 가을에 8월 15일 날 이렇게 외적이 자퇴를 한다라고 이렇게 원효결서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은 해방이 된 거죠. 의료 입추. 그죠? 1945년도가 의료년입니다. 의료년에 8월 15일 날, 그러니까 의료 지추, 의료 입추 때에 8월 15일 날 외가 스스로 물러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남북 간 정부 수립이 되고,
천사해금이라고 나옵니다. 천사해금 출생. 이게 굉장히 원효결서에서는 엑기스와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자, 고각분토. 고각이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반도. 마치 이걸 뒤집어 놓으면은 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이렇게 고각분토죠. 그래서 이 뿔이 분토, 땅이 나눠져 가지고 금목이 상승한다. 금과 목이 상승한다. 금은 김일성이고 이 목은 이승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한다 이거예요. 분토돼 가지고 남북한이 이렇게 분토돼 가지고 여기는 김일성이고 여기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중분지리로 가운데가 뚝 나뉘는 어떤 이치에 따라서 38이 중분됐다. 38 이렇게 38이 중분됐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각 한반도가 나눠지니 김과 목이 상승하고 남북 간 반으로 나눠질 하늘의 이치에 따라 38로 나눠지게 된다. 해방 후 신탁 반탁이다 등 남북이 나눠지며 김일성 이승만이 각각 등장한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48년도 8월 15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1940 같은 해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수립됩니다. 요런 구절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고각분토 금목 상승 중분지리 38 중분이라. 이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기축지추 자미개원 자시개원이 나옵니다. 이게 원효결서에서 이 자미개원 자시개원 천시개원이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이 열리는 이 어떤 국회 의사체 같은 이런 문이 열리는 이 개원이라는 것이 3번 나와요. 3번.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열릴 때마다 어떤 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언서 상에. 그런데 이때 보면 기축지추면 해방이 1945년 그리고 아까 남북 간의 각각의 정권이 수립되는 게 1948년 대한민국 그다음에 북한 뭐 조선민주주의 뭐 공화국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1949년도예요. 요게 을유년이고 그죠? 요게 49년이 기축년이니까 요게 48년이면 무자년이죠. 그죠? 그 다음에 1949년도는 기축년인 거예요. 기축년. 기축. 그럼 요게 소띠죠. 소띠해. 소띠해인데 이 축은 하늘로 올라가면 천간의 기토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축 쌍축이라고 그래요. 쌍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쌍축 이렇게 축이 2개다 쌍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축이라는 건 어떤 중심축 같은 그런 표현도 돼요. 우리 역학으로. 그래서 기축년 1949년도에 자미도 열리고 자시도 개원되고 2번 연속으로 아니 원효 대사께서 예언서를 쓰실 때 그냥 자미 개원만 해도 될 텐데 자미 개원되고 자시 개원돼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2번이나 개원을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천사 하늘이 베풀었다 이거예요. 뭔가를 베풀었다 이겁니다. 뭐를? 해금을. 근데 이 해금이 천극의 태을이라는 거예요. 천극 태을이다. 하늘 끝에 머무는 태을이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신인, 상제, 뭐 이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태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산 계열의 이런 종단에 보시면 태을주라가 있어요. 태을주. 태을천상 원군 뭐 이렇게 하듯이 하늘에 제일 으뜸 가는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천사가 하늘이 베풀었는데 1949년 기축년 가을에
자미가 개원되고 자시를 열어서 해금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가을에 그렇게 결정 났으니까 뭐 겨울쯤에 뭐 사람으로 나왔겠죠. 내려보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해금을 내려보내 주시니 하늘 끝 중심에 태으리니라. 이게 굉장히 이게 그래서 이 원효결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기축년 가을에 잠이 회의체 잠이라는 건 좀 하늘의 우주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자미가 열리고 또 자시를 열어서 하늘에서 베풀자. 내려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무슨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내려준다 하잖아요. 은혜를 내려준다 하잖아요. 이 은혜를 내려준다 하잖아요. 베푼다는 뜻이잖아. 베푼다. 이게 베푸는 건데 뭘 베푸냐? 해금을 베풀기로 했다 이거. 해금을 내려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해금이 즉 뭐냐? 이 해금이 하늘이 내려주기로 했는데 하늘의 끝 가장 끝 제일 높은 태을이라는 거예요. 태을. 그죠? 그래가지고 원효결서를 보시면 해도 금묘장 이렇게 돼 있어요. 해도 금묘장 또는 어떤 데는 뭐 금인장 이렇게도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해금인 겁니다. 요게 해금. 해금이 누굴까요? 1949년생인데 1949년도에 출생을 해서 지금 나와서 계속 뭔가를 해나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보낸 자니까, 하늘에서 베푼 자니까, 하늘에서 베풀어준 자니까. 그 자가 나중에 뭐 기업명인 장지은사 말년에 쫙 그 어떤 우리가 말하는 뭐 정도령, 뭐 구세주, 뭐 재림예수, 또 뭐 미륵불, 뭐 이런 그 하늘에서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1945년도 해방되고 1948년도에 국가가 남북간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1949년도에 딱 하늘에서 자미가 개원되고 자시가 개원돼서 하늘이 베푼대요. 나라는 반동강 됐는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각 분토돼서 극목 상승하고 중분질이 38 중분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천사를 해금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언서에는 1949년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